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 정책을 펼쳐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구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과 유성걸 간사는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 일정과 개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 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 공제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1억에서 추가로 3억을 더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98만 원까지 낮추자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 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입니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 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 원칙의 명확성과 안전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특별 공제와 달리 여야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배려책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당과 소속 기재위원들은 논의에 참여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었고, 작년 12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으로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와 관련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부동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할 경우 투기용으로 변질되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 것입니다.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고맙습니다. 예, 저는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하고 기재위원인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그리고 오만한 국민의힘 기재위 단독 개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감세 그리고 부자 감세, 이 감세의 빈자리는 누구의 고열을 짜서 메꿀 것인지 서민들의 등을 치고 고열을 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재위원으로서 규탄합니다.